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스름생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당신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당신생에 대해서는 전에도 이제 여러 번 더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수름생님께서는 이제 당신생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당신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생 또는 포도당, 신, 합성, 여러 가지 다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죠. 즉, 당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포도당을 의미를 하는 거고, 신은 새롭게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새롭게 합성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용어거든요. 자, 당신생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비탄수화물을 사용을 해서 당을 만드는 과정을 당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그런 당은 당신생이라고 하지 않고 탄수화물이 아닌, 즉 섭취하지 않는 음식물이니까, 섭취하지 않은 물질이니까 비탄수화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물질,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신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당신생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쓰냐면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건 이제 합성어예요. 글루코와 네오와 제네시스가 합쳐진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글루코는 글루코스, 포도당을 의미를 하는 거고, 네오는 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제네시스는 탄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비너스의 탄생, Genesis of Venus, 이렇게 표현하듯이. 자, 그러니까 당을, 글루코스를 새롭게 탄생, 만들어낸다.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면 당신생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당신생은 비탄수화물을 가지고 당을 만드는 거니까 첫 번째는 뭘 들 수가 있냐면 젖산을 가지고 당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이 사이클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코리 사이클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코리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코리 사이클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가지고 당을 만드는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글루코스, 그 다음에 알라닌 사이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알라닌 사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발견했냐면 카힐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카힐 사이클 이렇게 불리거든요. 근데 카힐 사이클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여기도 이제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하는데, 코리 사이클은 잘 쓰이는데 카일 사이클은 상당히 좀 생소하게 들리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네요. 자, 먼저 잘 알고 계시는 젖산을 가지고 당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이제 근육이고, 그 다음에 혈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죠? 간이 되겠죠. 간. 이렇게 되겠죠. 자, 젖산을 가지고 당을 만드는 과정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필요한 에너지가 근육 속에서 글리코겐이 글루코스로 분해되고, 글루코스에서 뭘로 분해되죠? 초성포도산이라는 것으로 분해되죠. 그렇죠? 이 초성포도산은 이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느냐면 젖산이라는 것으로 전환돼요. 따라서 무산소성 해당 과정 때 최종 산물로 만들어진 이 젖산을 가지고 당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젖산은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이제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70%는 산화되고 20%는 글루코스로 전환되고 10%가
아미노산으로 전환된다. 이 얘기 잘 알고 계시죠? 따라서 여기에 젖산의 20%가 결국 글루코스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젖산이 어디로 방출되냐면 혈액 쪽으로 방출이 되는 거죠. 혈중 젖산이 되는 거죠. 이 혈중 젖산은 결국 간으로 와가지고 이 젖산의 20%가 뭘로 전환된다? 글루코스로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용하면 되겠지만 또 이제 글리코겐으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글루코스가 이제 합성이 되는데 이걸 뭐냐면 당신생이에요. 여기서 만들어진 글루코스는 다시 혈액으로 방출되고 혈액으로 방출된 글루코스는 다시 근육 쪽에 가게 돼서 이제 에너지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젖산의 20%가 당으로 전환돼서 당을 만들어서 다시 에너지로 쓰는 과정을 코리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젖산이라고 하는 비탄수화물을 가지고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당신생 과정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방법은 카일 사이클인데 이 카일 사이클은 마찬가지로 근육이 있고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이제 아미노산을 가지고 당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은 뭐죠?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우리 근육 속에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근육 쪽에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글리코겐이 다시 글루코스에서 뭐가 됐었죠? 초성포도산이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미노산이 탈아미노 반응이라는 것을 일으켜요. 탈아미노 반응이라는 것은 아미노산에서 뭐가 빠져나가죠? NH2라고 하는 아민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를 해요.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떨어져 나간 이 아민기가 무엇과 결합을 하게 되냐면 초성포도선과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초성포도선과. 그래서 아민기가 초성포도선과 결합해서 뭘 만드냐면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글루타민염이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글루타민염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요. 이 글루타민염이 뭘로 전환되냐면 알라닌이라는 걸로 전환해요. 이건 이제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 알란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혈액 쪽에서 방출이 돼서 어디로 오게 되느냐? 즉, 간 쪽으로 이렇게 알라민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간으로 간으로 온 알라닌은 다시 여기서 탈아미노 반응을 또 일으키겠죠? 탈아미노 반응은 뭐죠? NH2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이 NH2 아민기는 수소와 결합을 해서 NH3, 즉 요산이 되는 거죠. 요산. 이 요산은 방광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는 거고 여기서 아민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 알라닌은 뭘로 다시 전환되냐면 초성 포도산으로 전환되고 이 초성 포도산은 다시 뭘로 전환돼요? 글루코스라고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에서 알라닌을 가지고 글루코스로 만들었죠. 그럼 이 글루코스는 다시 어디로 방출되겠어요? 혈액으로 방출이 되고 이 혈액으로 방출된 글루코스는 다시 근육 쪽에 가게 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글루코스 알라닌 사이클 또는 알라닌 사이클 또는 카일 사이클 이렇게 불리우는 거죠. 그래서 비탄수화물인 아미노산을 가지고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다? 당신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수름생님께서 질문하셨던 당신생에 대해서 궁금하셨다고 했는데 당신생의 결론은 비탄수화물을 가지고 당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이걸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당을 만드는 물질로서 젖산이 활용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미노산이 사용이 된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면 당 신생이라는 과정은 그럼 왜 일어나느냐? 운동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진 젖산이니까 젖산을 제거할 때 일부를 당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가지고 당으로 만드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아주 강한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굶주려 가지고 영양 보충이 안 돼서 허덕일 때, 영양이 불량한 상태에 빠질 때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영양 상태가 불량할 때나 아주 기아 상태에 허덕일 때 결국 생존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유에서 이제 아미노산이 당에 쓰이는데 결국은 당 신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혈당을 유지시키는 기전이다. 또는 혈당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전으로서 당 신생이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항상성형 얘기를 혹시 아실지를 모르겠는데 제 영상에 보면은 뭐 자주 나오니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혈당이 너무나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당 신생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련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당 신생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Q&A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